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밤중에 이드치연구소에서 촬영한 북한산 풍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드치연구소 직영주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병원 심리극 진행자의 자격 조건을 알고 싶어서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치료극 의료수가 청구를 위한 정신치료극 진행자의 자격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정신치료극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수가를 청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극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드치연구소 직영주는 정신치료극이라는 표현 외에 병원 심리극 혹은 치료심리극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해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의료수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어학사전에 나오는 의료수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 대상의 정신치료극을 진행했다면 정신치료극에 참석한 환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특정 환자가 정신치료극에 참석한 것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의한 정신치료극 진행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의료수가 청구를 위한 정신치료극 진행자의 자격 조건은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도하는 조건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해당됩니다. 답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료수가 청구를 위한 정신치료극 진행자가 될 수 없음. 외부 강사가 병원에서 진행한 심리극은 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심리극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려면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직접 심리극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외부 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수익에 도움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정신치료극에 참석한 환자 한 명당 얼마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해보니 약 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정신치료극에 평균 20명 정도의 환자가 참석한다면 의료수가 청구로 약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정신치료극을 진행한다면 그 달은 약 16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5번 정신치료극을 진행한다면 그 달은 약 2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극은 일주일에 2번 청구할 수 있으니 만약 일주일에 2번씩 정신치료극을 진행한다면 한 달에 32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병원 안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작업 및 오락요법은 2021년 기준으로 1회당 약 5천 원입니다. 1회당 2만 원과 1회당 5천 원을 비교했을 때 정신치료극은 작업 및 오락요법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술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 정신치료극이라고 불리우는 병원 심리극은 1회당 10,000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공식적으로 유일한 예술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에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그만두고 1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몇몇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병원 심리극과 관련된 3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간과한 것은 정신치료극 진행자로서 저의 자격입니다. 다음은 2016년에 발간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책자에 나온 정신치료극 진행 자격과 관련된 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정신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처럼 상근하는 전문가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이 글은 2021년에 발간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책자에 나온 정신치료극 진행 자격 관련 글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제 자신을 병원에 상근하는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병원 심리극을 진행해왔습니다. 병원에 상근한다는 것은 정식 직원으로 병원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간과한 것은 심리극 의료 수가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제가 2015년에 병원 근무를 그만두고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심리극을 환자 대상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정신건강의학과는 매우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극의 위상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의료 수가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2021년 공표된 의료 수가를 살펴보면 정신치료극은 1회 참석 시 1인당 약 2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병원에서 주로 진행하는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 및 오락요법은 1회 참석 시 1인당 약 5천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에 공표된 의료 수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비교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신치료극 의료 수가는 5년 사이에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작업 및 오락요법이 4,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중에 기회된다면 정신치료극의 갑작스러운 의료 수가 상승에 대한 제 의견을 따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간과한 것은 외부 강사가 진행한 병원 심리극이 정신치료극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외부 강사가 병원에서 환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할 경우 당연히 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강사 모르게 외부 강사가 진행한 병원 심리극을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정신치료극을 진행한 것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의료 수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는 외부 강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의 고수익 사업을 대신 수행해 준 것이 됩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고 병원과 병원 직원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저는 세 가지 간과했던 것을 되짚어보면서 그리고 제가 병원 심리극을 진행한 곳에서 목격했던 담당 직원들의 태도를 되짚어보면서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곳에서 매주 꾸준히 진행해온 병원 심리극을 하나씩 마무리 지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는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수익을 위해 정신치료극을 시작하려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약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정신치료극을 시작하려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면 해당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극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 혹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면서 심리극 진행이 가능한 외부 강사를 병원 직원으로 정식 고용한 뒤 심리극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수익에 비례한 합당한 강사비를 합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정신치료극이 지나치게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이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병원 심리극을 모두 마무리 지은 소감을 2개의 사자성어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좌양기성은 가만히 앉아서 남이 얻은 성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주생면은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색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향기섬과 계주생면을 보면서 문득 제주 부리는 곰과 조련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외부 강사를 이용해 정신치료극으로 수익 사업을 하는 병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 외부 강사를 모집하면서 임상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생계를 돕는 척 생색내면서 낮은 강사료로 심리극 외부 강사를 모집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심리극 진행자 중에서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의뢰를 받게 된다면 정신치료극 진행을 의뢰하는 것인지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정신치료극 진행 자격과 의료 수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당신이 아니어도 우리 병원에서 일할 외부 강사는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거나 우리 병원 심리극은 서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료 수가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부 강사를 이용해 정신치료극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챙기는 병원 직원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저를 포함한 인공지능 성우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넣고 싶은 문구가 있습니다. 정정당당히 의료 수가 청구합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정정당당히 의료 수가 청구합시다. 저는 2022년부터 외부 강사로서 병원 심리극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정신치료극을 진행해야 하는 병원 직원을 위해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움될 만한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병원 심리극 중심으로 살아남은 심리극 생존자로서 모든 병원 심리극을 마무리 지으면서 강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감사하게도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사회사업실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초대해 2번에 걸쳐 심리극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 사회복지기관에서 심리극 진행의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진행하려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지속적이지 않지만 병원 밖에서도 심리극 생존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개요병원 사회사업실,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에라넌, 금천노인 종합복지관, 심리극 담당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